안녕하세요. 저는 구강내과 전문의 홍정표입니다. 저는 치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상담 심리학 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2001년까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구강내과 교실에 교수로 일을 했고요. 대한구강암면통증 구강내과학회 학회장, 대한측두화학장애학회 학회장, 또 대한심신치의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치과 그러면 대개 세 가지 일을 하는 분야죠. 치아를 치료하는 일, 그다음에 치아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위 조직을 또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아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구강 안면 영역의 증상과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치과는 대개 외과적인 성향이죠. 외과와 수복. 그런데 의학이라고 하면 내과, 외과, 수복이 어우러져야 의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치아를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치아 때문에 발생되는 이 어깨 위에 구강 안면 영역에 나타나는 증상, 질환들을 치료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턱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도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분야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성 두통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이통이 있거나 안구 통증이 있거나 혀가 화끈거리고 막 아주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해당 의학과에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어깨 위에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 근육에 대해서 왜 구강내과에서 관심을 갖는가 하면, 어깨 위에 근육이 통증이 발생되는 원인이 이 악물기와 이 가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악물기와 이 가리를 치료하려면 이에 분지되어 있는 신경을 교란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치과 구강내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턱관절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할 때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리와 이 악물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무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내가 뭐에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또는 화가 났을 때, 또 잠을 잘 때예요. 의식이 없을 때 뇌에서 무작위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명령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근육은 수축 이완을 원활하게 하면 절대로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축될 경우에 거기에 노폐물이 자꾸 축적이 돼서 근육에 질환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가리와 이 악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내원을 하면 우선 두통이나 뭐 이명, 이통, 안구통 이런 거는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확실한 원인이 없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죠. 구강 안면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이 이가 아프다고 치과에 내원을 했는데 이를 검사했을 때 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가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강 안면부를 이루고 있는 근육을 촉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치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비치성 치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육의 문제는 우리가 이악물기나 이가리 같은 지속적인 근육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눈이 아프거나 귀에 이상이 있거나 두통이 생기는 것조차도 이를 악물었을 때 나타나는 연관통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치과에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우선 무의식 상태에서 이를
악무는 그 습관을 방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리 떠는 사람, 다리 떠는 걸 치료하려면 떨 때마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악물 때마다 너는 악물고 있어 그걸 뇌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에 분지된 신경들, 치근부에 분지되어 있는 신경들을 혼란을 시켜서 뇌를 자꾸 자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려면 치과에서 거기에 적당한 맞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악무는 거를 방해를 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일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치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구취는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취를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구취는 그래 그러려니 하고 서로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구취 환자, 병원에 찾아오는 구취 환자들은 주관적 구취와 객관적 구취가 있어요. 주관적 구취는 자기만 알고 있는 구취예요. 객관적 구취는 남이 체크를 해낼 수 있는 구취죠. 그래서 객관적 구취는 병을 치료해야만 날 수 있어요. 입안에 잇몸 질환이 생겼거나 호흡기나 다른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나는 그런 구취는 객관적 구취입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은 30% 정도 미만이에요. 그런데 주관적 구취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구취인데 이것은 시민성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거나 스스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체에서 좀 소외되거나 등등 이런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내가 구취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70%에 대한 구취 환자는 구강 내의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그 구취 환자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이 병리적인 것은 생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것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이갈이와 이 약물기도 마찬가지고 구강 건조증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 신경계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어우러지는데 교감신경이 우월할 경우엔 침이 탁 마르게 돼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그 냄새 물질들이 침이 마르게 되면 농도가 짙어지죠. 정상적으로는 침이 원활하게 잘 분비가 돼서 희석을 시켜서 목으로 계속 넘겨줘야 되는데 입이 마르게 되면 그 농도가 진해져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병이 났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의식적으로 의식화하면은 교감신경이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취 환자건 구강 건조증 환자건 뭐 턱관절 환자건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원인을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강 연조직 질환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면 입 부르트잖아요. 혓바늘 돋잖아요. 그렇지만은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나아버려요. 그래서 환자들은 걱정을 안 하고 입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구강 병소들이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 중에서 외부 환경에 가장 빈번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일 많이 자극을 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입안입니다. 온도적으로 뜨거운 거, 60도 이상이 되는 뜨거운 거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얼음까지. 그다음에 쓰고 신 음식, 알칼리와 산성이죠. 그다음에 날카로운 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빨아먹죠. 부드러운 것도 먹죠. 그럼 물리적으로 변화가 많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입에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이 제일 많죠. 다양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면역계가 제일 왕성하게 방어를 해줘야 될 부위가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비호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우리 몸 중에서 입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면역이 자꾸 저하되는 어떤 상황, 만약에 전신 질환이 있거나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역이 점점 저하가 돼서 면역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입안에 병들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나는 구강 병소를 전신 건강의 신호등 또는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안에 생기는 그 구강 점막 질환은요 다양하지 않아요. 혓바늘 생기죠. 그다음에 입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아프타성 구내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물집이 생기죠.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면역이 낮아지면 입안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입이 그냥 건강한 건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곰팡이가 막 득세를 해요. 그래서 캔디다쯤 곰팡이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직학적으로는 편편태선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몇 가지 병소가 입안에 나타나는 게 주고요. 또 다른 암이 발생되거나 다른 무슨 병소가 생기는 것들은 또 특수한 경우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에 구강 병소가 발생이 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생겼는지 그걸 또 진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우선 그런 환자들은 병소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병소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병소의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 의학과에서 진찰을 받게 합니다. 저희가 물론 뭐 당뇨가 있느냐,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가를 다 수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 의과에 치료를 의뢰를 합니다. 그것 외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는 모든 의사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의학 쪽에서 치료해야 될 것 외에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팁은 많은 치과 의사들이 그 홍보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부분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식사 후, 그다음에 취침 전후에 이 닦기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사람은 고유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걸어 다니실 때 발바닥에 신경 쓰지 않으시죠? 우리 밥 먹을 때 혀나 이나 볼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거를 고유 수용기라고 하는데 항상 입안에 관심을 갖고 이거는 어떨까 저건 어떨까 관심을 쓰는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 닦기만 잘하고 신경 안 쓰고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입에 문제가 있다. 내 주관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경우에는 치과를 찾아오세요. 치과에서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에 대한 진찰을 정확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